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4페이지 난방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난방은 기본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난방에서는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난방 방식을 정확히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복사 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바닥 매설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바닥에다가 보통 파이프를 매설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탕층이 있을 때, 슬래브가 되겠죠. 이 바탕층 공사가 있을 때 보통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열층을 시공을 하고요. 층간 난방을 하게 되면 이 단열재를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축열층을 가집니다. 열을 축적하는, 보통 옛날에는 자갈을 넣었었는데, 콩자갈을 넣었는데 지금 거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관을 만들어서 배관층을 구성해서 온수 파이프를, 이 배관층을 갖다 만듭니다. 배관층 내부에 온수를 넣어서 바닥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것이 무슨 난방? 복사 난방입니다. 그 위에 이제 마감층이 있는 거예요. 마감층.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파이프 매설식 복사 난방입니다. 자, 그럼 이 파이프 매설식의 이제 배관 매설 깊이 1번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배관은 매설 깊이를 일정 매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설 깊이를 보통 강경에 1.5배 이상에서 2배 이상 정도 매설을 보통 해줍니다. 매설 깊이를. 매설 깊이를 해주는 목적은 이 목적 때문에 해줍니다. 균열 방지적인 측면. 균열 방지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보통 해줍니다.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 매설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2번에 배관 길이는 표면 온도 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배관 길이는 어떻게? 최대한 짧게 해주라는 겁니다. 50m 이하로. 그래서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온도 분포는 불균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번에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온도 분포 균일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거죠. 매설 깊이는 깊게 해주라는 겁니다. 매설 깊이는 깊게 하게 되면 깊게 하면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매설 깊이를 얕게 할수록 온도 분포는 어떻게? 불균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탄 보일러 시절에 매설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물 가는데 너무 뜨거워 죽겠고 옆에는 차갑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피치는 간격이죠. 피치는 간격입니다. 파이프 간격. 피치는 최대한 적게 해주라는 겁니다. 적게. 근데 이제 피치는 적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간격은 이렇게 배관을 할 때 간격을 좁게 해주면 좋은데, 앞전에 이제 시험 다룰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느 쪽을 더 좁게 하느냐, 이 부분을 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라디에이터 방열기도 어디에 설치합니까?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은 어디? 창문 아래쪽이죠. 그래서 항상 가장 에너지 손실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균일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사실 시험을 냈습니다.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균일 개념은 들어갔긴 들어갔어요.
균일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었는데 요 피치 간격을 어느 쪽을 더 좁게 하느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간격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배관 길이는 짧게 하는 게 배관 길이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배관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주고 그다음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자, 이 순환 온수 온도 차를 최대한 낮춰 주시면 되면 순환 온수 온도 차이를 적게 하면 돼요. 온도 차이를 최대한 적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공급 들어가는 온도하고 되돌아오는 온도 차를 최대한 적게 해주라.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나오죠. 5에서 몇 도시야? 6도씨 이하로 하라 이게. 5에서 6도씨 이하로. 그럼 공급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급 온도가 50도였다. 그러면 순환 온도는 뭐다? 45도나 이 정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5페이지 뭐 잠열 현열 개념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뭐다? 현열이죠.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이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뭐다? 잠열입니다. 그래서 현열을 이용하는 것은 온수난방이고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무엇이다? 전기난방 개념이죠. 전기난방 개념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시험 지문상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고온수난방은 보통 온수난방의 위험성은 높아지죠. 자, 고온수난방은 몇 도씨 이상의 온수를 이용하는 걸 고온수라고 한다? 100도씨 이상을 고온수라고 해요. 100도씨 이상 온수를 이용하는 것이 고온수 개념이 됩니다. 100도씨 이상 온수를 사용한 걸 고온수라 칭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근데 고온수 난방하면 알아둘 것이 물은 100도씨 이상 끓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해야 돼. 그래서 팽창 탱크가 뭘 쓴다? 밀폐식 팽창 탱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를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을 항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죠. 그 다음에 2번에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 개념을 다루겠죠.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는 그래서 자 이게 삼방 밸브가 있죠. 삼방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팽창 탱크 하고 팽창관을 안전관이라고 했죠. 팽창관 그런 것이 온수난방의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난방 안전장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기난방. 자, 전기난방의 안전장치와 관련돼서 뭐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있죠. 바로 하트포드 배관법. 그래서 하트포드 배관법이죠. 하트포드 접속법이라고 하죠. 포드 접속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해 주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하트포드 접속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압 밸브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은 뭐 이중 서비스 밸브가 있고요.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트포드 접속법은 온수난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온수난방 배관 방식에서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고 있죠. 리버스 리턴. 그래서 리버스 리턴은 역한수 배관 방식, 리버스 리턴 또는 역한수라고 하죠. 역한수. 그래서 자, 이 배관 방식은 온수난방하고 급탕 쪽이죠.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만 쓰는 거라 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유량을 일정하게 균등하게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겠죠? 배관 길이는 길어지고, 이제 시설비는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기난방의 부속기기 있죠? 온수난방의 부속의 공통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공통 개념에 사용되는 것이 자 이거죠. 공통은 그래서 전기난방, 온수난방을 무슨 난방? 대류난방이라 하죠. 대류난방의 공통으로서는 라제타 방열기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그리고 방열기마다 밸브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밸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 자, 근데 공기 빼기 밸브는 정확히 따지면 무엇은 제어야 된다? 진공 한 수씩은 제외를 하셔야 돼. 진공 한 수씩은 제외하고 공통입니다. 공기 빼기 밸브는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온수 방역이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게 리턴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방열기의 한수기에서 전기관에 생기는 응축수를 본래 한수시키는 장치는 바로 전기대인 방열기 트랩을 찾으라는 거죠. 3번이고요. 자, 1번의 리턴콕은 온수 방역이 한수 밸브입니다. 이중 서비스 밸브가 어디에 사용한다? 요거는 한랭지에서 보통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로서 방열기 밸브하고 열동 트랩을 조합해서 만든 게 방열기 트랩입니다. 이중 서비스 밸브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 좀 공부할 게 전기 트랩에서 스팀 트랩 개념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트랩을 조금 알아두세요. 버킷 트랩하고요.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이죠. 이 두 가지를 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 이것은 스팀 트랩입니다. 이거는 원리는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입니다.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이에요. 이용하는 트랩으로서 기계식 트랩, 메카니컬 트랩이죠. 기계식 트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버킷 트랩은 전기 탕비기라든지 이런 전기 세탁기 같은데 아니면 간말 트랩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트랩이 다량의 응축수가 있는 바로 열교환기 쪽에 사용되는 거예요. 열교환기 쪽에 사용된 게 플로트 트랩입니다. 아마 이 두 개 트랩 가지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다시 트랩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부를 좀 해 놓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낼지는 몰라요. 유형은. 그건 출제하는 사람들 마음이고 트랩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17회 때 한번 나올 때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도 맞추기 좀 힘들 정도로 좀 깊이 들어가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들 잘 없었거든 원래 그 당시.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책에는 써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나오기 전에 책에는 없었었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제 세부적으로 그때는 기본 이것이 무슨 원리에서 작동되는가 연결적인 측면 가지고 다루게 출제했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수 트랩하고 있죠. 전기 트랩 훌쩍 꺼서 고루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배수 트랩만 잘 정리해 두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시험 정도에 다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잘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자, 전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전기난방, 온수난방은 대류난방이니까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밑에 이제 표 많이 해놨죠? 뭐, 문제만 보지 마시고, 밑에 해설 내용도 다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커요. 열 용량하고 열의 운반 능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용량은, 자, 온수가 크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어떻게? 큽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래서 잘 모르면 열 용량은 무게로 생각하시면 된다.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큽니다.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긴 것은 온수 난방이죠. 그리고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크다? 전기가 큽니다. 잠열이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하고 열 용량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실내의 쾌감적. 쾌적감은 열 용량 큰 것이 쾌감도가 좋다겠죠? 쾌적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자, 보통 어디 이동하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조금 쾌적하게 올 수 있죠. 맞아. 아닙니까? 뭐 돈 안 들어가고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쾌적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열 용량하고 쾌적감이 같이 갑니다. 이꼬로 뭐다? 시설비하고 같이 다닌다 보시면 열 용량이 큰 것이 자, 쾌감도가 좋으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 조절이 용이한 것은 자, 온수 난방이라겠죠. 그래서 온도 조절 용이하다는 것은 방열량 제어성이 어떻게 우수하다 이게 방열량 제어성 이 제어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우수하다. 그래서 온수 난방이 방열량 제어성 우수합니다. 그리고 한수관의 부식이 심한 건, 자, 이거면 부식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식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자, 부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온수난방이 부식은, 이제 들죠. 그런데 이제 온수난방은, 저거 하시죠? 난방 도중에는 동결 우려가 없죠. 그런데 난방을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온수난방이 적고 전기난방이 크죠. 그 측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새는 뭐 종합 문제 나오면 자꾸 지문을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난방이라 한다? 대류난방 또는 대류식 난방이라 한다.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을.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난방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을 알맞잖아요. 그죠? 1번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한수합니다. 헤드에서 분배해 주는 게 뭐다? 헤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역한수 배관 방식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배관 길이가 짧아진다 해서 OX, X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교수님들이 시험 칠 때 자, 이 급탕이야. 자, 급탕에서 응급을 할 수도 있고 난방에서 응급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응급은 될 겁니다. 역한수 한 번은 역한수라 냈다가 한 번은 리버스 리턴 영어로 냈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유량을 일정하게 한다 뭐 아니면 또 배관 길이 길다 짧다 시설비 비싸다 싸다 이러면서 계속 응급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제발. 급수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또 쏘가주는 분도 있어요. 자,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또 고층 건물에서 그 건물의 규모가 클 때 각 수전의 유량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리버스 리턴을 쓴다 하면 또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거라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 뜨거운 물하고 관련됐을 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배관 길이가 다를 때는 이 밸류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 배관의 팽창 탱크가 물의 부피 흡수해 주죠.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자, 물의 이런 부피 팽창이죠. 팽창.
물의 부피 팽창을 갖다가 흡수해 주는 것은 자,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이죠. 여기에 대한 것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 변화죠. 길이의 수축 팽창, 이 배관의 길이의 자,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축 염세고, 배관의 길이의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은 신축 염세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관의 길이의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신축 염세고, 그래서 올해는 신축 염세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축 염세가. 자, 그래서 아마 급탕 쪽에서 다룰지 난방 쪽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신축 염세는 꼭 공부하십시오. 신축 염세 종류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개 있던 걸 갖다 시험 내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내고요. 다음에는 모두 고르세요를 한번 내거든요. 자, 봉수 파괴 현상 있죠? 6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고르세요. 봉수 파괴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있죠? 그거를 2번 정도 냈었거든. 3번째로 어떻게 내는가 하면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도 이게 수질오염 지표에서 BOD, 저런 거 있죠? DOSS 이런 거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고르는 거 이렇게 냈거든요. 수질오염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내는 방법은 신축 염세 종류를 모두 고르세요. 이러냐면요. 의외로 그게 또 헷갈려요. 그래 보면 자주 보던 것들이라서. 좀 이 염세 써놓으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막 이럽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해놨죠? 5번 배관의 길이 변화에 대한 신축 염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염세가 뭐였습니까?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염세죠? 같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가 난방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하다. 맞죠? 제어성, 방열량 제어성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서 내면의 부식이 적죠. 전기가 부식은 높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죠. 그리고 열매 순환이 빠른 것이 전기 난방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전기 난방, 온수 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좋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이 좋잖아. 열의 운반 능력이 누가 컸습니까? 전기 난방이 컸죠. 전기가 컸죠. 온수보다 이 전기 난방, 열의 운반 능력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 면적 적게 할 수 있어요. 강경 작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비는 누가 적게 들어간다? 전기 난방이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받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므로 전기는 쾌감도가 높죠. 쾌감도가 높고 열 용량이 커서 온수 순환 시간이 어떻게 깁니다. 그래서 그 5번 가지고 틀리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온수 난방의 팽창 탱크 설치 위치. 이것은 자, 여러분이 이겁니다. 자, 보통 개방식, 자, 이겁니다.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층 방열기 배관보다 어떻게 높게 설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가 설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설치 높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층 방열기나 배관, 최고층 라제트 방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방열기보다 높게 설치하면 됩니다.
높게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하트포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 설치, 항수관, 응축수 끌어올릴 때 쓰는 것은 무엇이다? 리프트염이죠. 1번이 리프트염이에요. 리프트 피팅이라고 합니다. 얘는 아직 자체적으로는 안 냈습니다. 공부해 놓으셔야 돼. 자체적으로는 출제 안 됐습니다. 자, 어디에 출제했었는가 하면 신축염새 종류 낼 때 한번 답이 됐었어요. 자, 스위블 조인트 이런 거 하면서 리프트 이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언급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냈습니다. 이건 꼭 보십시오. 이거는 근데 1번은 진공 한수식에만 쓰는 게 무슨 식? 진공 한수식에서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온수의 온도 차이에서 밀도 차이에서 자연순환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저거죠. 9배를 두는 거죠. 9배. 경사 9배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배관 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다? 신축. 그래서 여기 나중에 미리 신축염새 낸다고 경고를 미리 한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일러 내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하트포드 접속법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안 낸 게 이거예요. 이 기출 문제거든. 이 기출 문제인데 8회 기출 이겁니다. 얘를 안 낸 거예요. 아직까지. 리프트염 얘만. 다른 건 다 냈어요. 자, 이거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건 꼭 공부해 놓으셔야 리프트염은.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 하죠.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여서 최적이 약 4.3% 정도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최적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팽창 탱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개방식 팽창 탱크는 저온수 난방에 사용되고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3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혔을 때 운전했을 안전장치로 안전 밸브가 3방 밸브. 그래서 3번은 무슨 난방에 쓰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난방? 온수 난방 안전장치. 온수 난방. 전기가 아닌 온수 난방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배관 도중에 간경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촉할 때 응축수 고임이 받도록 하는 시상 이거죠. 편심 이경티를 쓸 수도 있고요. 직관에서는 편심 리두셔를 쓸 수 있고, 리두셔. 그래서 종류는 많아요. 이걸 다 편심이염이라고 해요. 편심이염이라고 하는데, 편심이염은 수평배관 쪽에서 쓰는 거다.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배관? 수평배관 쪽에서 물의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전기난방은 잠열인데 현열 이렇게 해서 낸 겁니다. 기출했던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전기난방 방식의 보통 온수난방 방식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나왔죠. 그러면 전기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난방 방식에 비해서 유리하지 못한 것은 하죠. 유리한 점에 못한 거네. 자, 그러면 시설비는 싸면 돈이 싸면 유리한 거죠. 맞죠? 가격이 비싼 게 유리합니까? 가격이 싼 게 유리합니까? 똑같은 품질이면 싼 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방열량 제어성은 누가 좋습니까? 온수잖아요. 그러면 불리한 점이죠. 2번 개입니다. 그리고 3번에 간헐 운전에 적합. 간헐 운전은 일시적으로 난방하는 거,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것을 간헐 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난방이 적합도가 있죠.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이 짧은 것이 유리한 거죠. 전기 난방이 짧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 방열량은 전기 난방이 크죠. 온수 난방보다. 그럼 방열량 얼마였습니까? 표준 방열량? 전기 얼마? 0.756kW. 얘가 아니네. 그러면
킬로줄이네. 열량으로 나타낸다. 그럼 곱하기 얼마? 1kW 얼마? 3,600kJ죠. 3,600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수. 온수는 0.523kW. 아참. 이번에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치는 거 어렵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 치는 거는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씨, 자포자기 하는 사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 2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쿨링 레그, 냉각 다리는 개념상만 알아두십시오. 아직 시험은 전혀 언급도 안 됐습니다. 완전한 응축술 트랩에 보는 역할로서, 자, 이게 전기난방이죠. 그래서 응축술을 냉각하게 한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각 면적을 배관 길은 1.5m 이상으로 해주시고, 보온 피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출. 왜? 냉각해야 되니까 보온 피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경은 전기주간보다 한 치수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수 주간보다 높으니 응축수 끌어올릴 때 쓰는 건 뭐라 했어요? 리프트임이라 했죠. 그 다음에 13번 복사난방의 기본 장단점이 있죠. 개념상 올해는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복사난방이 계속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내다가 초창기 때는요, 초창기에는 간혹가다 교수님들도 몰랐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시험 내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온수난방을 시험 내고 있었거든요. 복사난방을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온수난방을 시험 냈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복사난방은 최근에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요. 10 넘어서. 그러면 옛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수난방을 냈었다니까요. 초창기에는. 모르고. 그래서 대학생들, 건축과 대학생들 와서 물어보면요. 다 온수난방이래.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사난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거냐죠. 그래서 1번에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단열형 시공이 필요하다 해서 왠가면 자, 법적으로 바닥난방인 청간바닥이죠. 바닥난방인 청간바닥은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해야 돼요. 이거는 단열재 시공 의무입니다. 시공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실내 공기 대류가 크다 해서 바닥먼지가 이건 대류난방이죠. 대류난방의 특징이에요. 특히 무슨 난방이 대류난방 중에서도 누가 바닥먼지 상승이 많다? 전기난방이 더 많습니다. 대류난방 중에서도. 그래서 대류난방 중에서도 전기난방이 더 큽니다. 그리고 방열기가 없으면 실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분포와 그 쾌감도가 제일 좋습니다. 설치비 어떻게? 비싸다. 그럼 이것만 알아두지 말고요. 공부 나머지도 다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자, 그거 나오죠? 자, 2번에 방을 뭐다? 개방 상태로도 난방 효과가 있어요. 개방 상태에도 난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 천장고가 뭐다? 높은 실에도 난방 효과가 있는 게 무슨 난방? 복사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외기온도 급하면 방열량 조절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다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어렵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설비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매입비에 가면 고장 요소 발견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 특징을 알아둬야 돼. 올해는 이 특징. 작년은 거의 배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했거든, 제가. 매슬 배관 그것 쪽으로. 근데 그 답을 유도시킬 때 창 쪽이 배관이 좁냐, 깊냐 이랬거든. 근데 올해는 이 특성을 공부해놔야 돼. 올해는 특성 쪽으로 갑니다.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선실마다 거기 단열청 필요하고, 그 다음에 8번에
바닥 하중이 어떻게 증가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탕층에서 한 15cm 정도 올라가요. 15cm가 되면요, 바닥 위에 15cm 더 하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온수 온돌론 식당 가들 있죠. 그거 철거할 때 한번 봐요. 차 엄청 와서 퍼가요. 이 넓게 펴는 게요, 엄청난 무게를 증가합니다. 보기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사하면 난리 납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복사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의 가능성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류난방 방식과 비교해서 실내 공기 상하 온도 차가 적습니다. 대류난방은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이라고 했죠. 대류는 쾌감도가 높다 해서, 자, 맞죠? 원래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짧다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은 어떻게? 깁니다. 복사난방이. 그 다음에 창문을 개방 상태에도 난방 효과가 있고, 공동주택이 우리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바닥편을 하자 발생 시 원인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5번에 자, 대류난방과 비교하면 바닥 복사난방 같은 거죠. 실내 먼지 유동이 적다. 실내 상하부 온도차가 작다. 예일시간은 어떻게? 길다. 길죠. 그리고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떻게? 어려운데 쉽게 해놨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16번 다음 지역난방 설명 옳지 않는 것. 지역난방은 이거라 했죠.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통 폐결을 위해서 자, 고온수를 데워서 배관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해 주는 게 무슨 난방? 지역난방입니다. 그럼 배관이 길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배관의 열 손실이 어떻게? 큽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작다 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역난방에 기해서 주로 평형 열교환기를 사용하는데 아까 열교환기 쪽에 사용되는 트랩이 무슨 트랩이라 했어요? 좀 지웠네. 무슨 트랩? 플로트 트랩입니다. 플로트 트랩. 전기 트랩이 플로트 트랩이라고 했습니다. 플로트 트랩이 나올란가? 나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트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도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의 유효 면적은 증가돼요. 왜냐하면 유효 면적이 증가되는 게, 자, 아파트에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보일러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효 면적이 증가된다. 그리고 연료비가 이제 절약되면 연료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이 되면 일반 중앙 집중 난방에 비해서 겨울철 난방비가 줄죠. 맞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손실 연량이 14kW이고 한기에 의한 손실량이 자 6kW입니다. 이때 이방 온수 난방의 방열기세 소요 방열 면적, 뭐 소요 방열 면적 구하는 거는 옛날 3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소요 방열 면적은 소요 방열 면적 개념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형 나오는 게 난방부하고요. 일단은 방열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방열 면적은 주의할 것이, 자, 난방부하에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계산할 때 취등 열량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실 열량만 고려한다 했죠. 표준 방열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 방열량. 그러면 난방부하에는 항상 취등 열량이 주어지면 취등 열량은 플러스 하면 안 돼요. 일산화, 인체, 조명 이런 거. 명심하세요. 이런 게 나오면 그건 플러스 하면 안 돼요. 뭐다? 손실 요액만 다 합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몇 킬로와트? 14kW 플러스 몇 킬로와트? 6입니까? 6kW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표준 방열량은 절대 안 주어집니다. 그럼 얼마? 0.5 이상 킬로와트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낼 리는 없고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난방부하예요. 난방부하를
계산하는 문제는 방열 면적에다 무엇을 곱해서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자 난방부하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있죠. 18번 문제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본래의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본래의 효율은 전격 출력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눠서 구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옛날엔 이걸 많이 시험 냈었는데 자 보통 본래의 전격 출력은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에요.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효율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구하면 돼. 그래서 이제 혹시 복고풍 부를 걸 대비해서 그럼 다른 유형은 하겠죠. 이거죠. 이걸 X로 두면 나머지는 분모에 내려오면 되죠. 맞죠? 같이 있던 애들은 식의 기본. 그러면 효율이 앞으로 빠지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연료의 소비량을 구하라는 문제도 냈었고, 그러면 효율은 전격 출력을 갖다가 본래의 전격 출력을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자, 이 백분율 하면 되죠. 이게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연료의 사용량을, 소비량을 구하라. 또는 연료의 발열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가능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언급한 것이 상당 방열만 이제 온수 얼마야 해놨죠. 그래서 표준 방열량이 상당 방열 면적입니다. 그걸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본래의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 예열 부하를 합해도 되죠. 아니면 전격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 플러스 예열 부하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본래 상용 출력은 난방부하의 급탕 배관부를 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난방부 해당 시 상당 방열면 계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냈거든. 무방하다. 이거 구하는 문제를 한번 내겠다는 뜻인데 아직 안 냈어요. 이거 3번에 전격 출력을 시험에 냈거든. 나중에 전격 출력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안 냈어요. 여기서 내겠다는 게 표시가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내겠다는 게 표시를 해놨거든. 이 문제는. 그런데 아직 이거 안 내세요. 공부 계속 하세요. 낼 때까지. 난방부하고 하는 문제 낼 때까지 공부하시면 돼. 난방부하는 어떻게 구한다?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지역 난방이나 고압 전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보일러 있죠? 이게 수간 보일러,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수간 보일러 냈고요. 근데 수간 보일러 답을 4번에 갖다 놨잖아요. 맞죠? 4번에 갖다 놨죠. 근데 1번에 낼 거를 안 갖다 놨거든. 전기 보일러 뭐 낼 만한 게 있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면 2번을 내겠다는 거예요. 노통 연간식 보일러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통 연간식 보일러 공부해 놓으면 돼. 수간식 보일러는 딱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해설에 보면 나오죠. 대규모 건물이나 어디에 쓴다? 지역 난방 있죠. 이거 가지고 계속 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면 이제 디귿 가지고 낼 겁니다. 디귿 리얼만 공부해 놓으면 돼요. 디귿하고 리얼.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수간 보일러는요,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안이 복잡해서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완벽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만약에 경도가 높은 물을 그대로 공급하면 안에서 수관이 막혀가 파열돼 팍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가지를 내는 겁니다. 디그 리얼 내는데 지금 리얼만 계속 내서 지금까지. 이거 말만 그 위에도 내용 딱 보니까 지역 난방 이거 말도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리얼 말만 지금까지 다 맞춘 걸로 내고 혹시나 디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통 연강식 보일러를 공부해 놓으면 돼요. 아파트와 관련된 게 딱 두 가지 보일러거든 사실상. 아파트 관련된 게. 그러면 지역 난방 하면 이거 하고요. 중앙 집중 난방 하면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아니면 뭐 저 개별식 보일러는 다 저 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노통 연관 보일러 특징이 뭐였습니까? 노통 연관 보일러 특징이 보유수량이 많다. 수명은 어떻게? 짧다. 항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안 되게 보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나 있죠? 이런 사무실 같은데 이 실이 많은데 사용하는 게 뭐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라 했습니다. 중압용 보일러 사용하는데. 그리고 20번 다음 방열기 표시법 중 최상단은 뭐다? 방열기 절수, 섹션 수라겠죠? 부재수. 그래서 16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의 좌측에는 게 방열기 종류죠? 3주형 방열기고 그 다음에 600이 나타내는 것이 방열기 뭐다? 높이가 600mm라 했죠? 15A. 자, 앞에 저거죠? 유입관이죠? 유입관이 15mm간이고 곱하기 15, 유출관이 15mm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일반적으로 보일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출력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일부와의 우리가 합으로 표시하는 이것은 무슨 출력? 전격 출력. 근데 시험은 전격 출력을 고르는 게 있어요. 요걸 거꾸로 똑같은 유형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일부와 찾는 걸 냈습니다. 1, 2, 3, 4, 5번에 딱 놔두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실내의 난방부하가 9.4kW이고 사무실 방열에서 절수 구하십시오 해놨습니다. 자, 절수는 섹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방열기 절수는 난방부가 있죠. 총손실 열량을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절의 면적. 그럼 난방부하가 현재 얼마입니까? 9.4에다가 표준 방열량 온순과 전기가 항상 보십시오. 온순이니까 0.5 이상 kW 곱하기 1절의 면적이 얼마? 0.15. 자,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꼭 외워놓으면 돼. 온수 방열기나 전기 방열기 뭐입니까? 표준 방열량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난방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중창이나 삼중창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열재 사용해서 열관류 저항을 어떻게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 틈새를 없앤다는 건 기밀성을 좋게 하면 돼. 기밀성이 없으면 어떻게 춥죠. 그 다음에 이중벽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구부를 많이 설치하면 난방 부하에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어떻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 건축물도 보면 어딥니까? 될 수 있으면, 개구부는 남측에 많이 해놨고, 북측 개구부는 없거나 뭐다? 작게 해놨잖아요. 크게 설계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등 뒤에는 개구부가 잘 없죠? 전면에다 다 뚫어놨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4번에
난방부와 개선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자 이겁니다. 무슨 열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취등 열량은 고려를 안 한다. 그러면 손실 열량이 합계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난방부와는 뭐다? 손실되는 열량만 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실량인지 취등량인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 한기는 손실입니까? 취득이에요? 손실이죠. 그 다음에 유리창을 통한 일사가 들어온 취등열량은, 그럼 일사 햇볕에 의한 취등열량 고려하면 안 돼요. 안전율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보태줍니까? 빨아먹습니까? 인간이 겨울에 보태주잖아요. 아이언도 이겁니다. 작은 방에 확 모여봐야 덥지. 아, 참. 옛날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 좋을 때 있죠. 아, 공과학원들 진짜 장사 잘 돼 있습니다. 학생들 꽉꽉 차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저 뒤 서서 수업도 들었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겨울철에 난방 안 해도 돼. 꽉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들은요, 책상도 이렇게 좋은 거 안 줍니다. 그때 당시. 그때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저걸로 조립한 거 있었어요. 앵글로 조립한 게 좀 얇은 거 해가지고 쫙 나한테 앞뒤 간격도 좁아요. 강의실에 무진장 들어갑니다. 꽉 차는 답답해 들어가면 강의하러 들어가면. 그럼 저 유리창에 막 결로 해가 주룩주룩 물 흐르고 막 이랍니다. 얼마나 더운지 환기해야 돼. 더워. 그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취등량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명 이런 거 명심하세요. 열흥기기 기억하세요? 조명, 열흥기기, 인체, 일사 이런 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25번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바닥에 놓은 방열기는 실내 온도 분포를 고려하면 창척보다 내벽측에 위치하며 옳다. OX, X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많은 쪽에 설치한다. 이거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자, 라디에이터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 창문 아래에다가. 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자기 있으면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자, 여기서 바로 공기를 데워 위로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안 설치하면 뭐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생겨요. 콜드 드래프트 현상,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 화강하는 현상이 뭐다? 콜드 드래프트. 그럼 제실자가 어떻게? 취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한다? 창문 아래 여기 설치해서 여기서 바로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아래에 설치해야 됩니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번에 보시면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온수난방은 현열이고 전기난방은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100도 이상 고온수를 이용할 땐 개방식 팽창탱크가 아닌 뭐다?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응축수만을 본래에 한수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 트랩,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플로드 트랩으로 갈지 버킷 트랩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온 변화에 따라 온수의 용적 증감에 따라서 이 팽창 탱크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겁니다. 배관의 길이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은 무엇이고요? 신축이 염세고, 이거는 용적의 증감은 물의 팽창이죠. 팽창을 흡수하는 것은 팽창 탱크입니다. 그리고 개방식 팽창 탱크에는 안전관이 뭐라 했습니까? 팽창관, 도피관이 안전관입니다. 이 오버플로가 넘친 관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장 공기 조화 설비 및 냉동 설비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